동대구에서 지금 1등 단지, 주요 단지라고 하면 디어엘로, 이센디, 이안센터럴디, 동대구 화성 요 3개 단지인데, 사실 디어엘로가 생각보다 지금 가격대가 지금 7억 정도? 분양가 대비해서 피가 한 1억 정도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번 입주를 했거든요. 네. 4월부터 해서 5, 6 입주를 했는데 60% 정도 실입주를 많이 했고요. 실거주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주를 많이 해서 소장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죠. 부동산 소장들 입장에서 거래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실거주가 많다는 거는 손한다는 단지거든요.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C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RR 같은 경우는 피가 1억, 7억 정도. 7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5구 타입이 그 타집 분들이 제가 투자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세도 없고, 지금 뭐 방향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갭이 한 2억 이상 정도? 네. 제가 만약에 2억대 이상이라면 여기를 투자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왜냐면 수도권에 지금 뭐 수원 같은 경우도 5천 갭짜리도 있으니까, 물론 구축이긴 하지만, 있으니까 좀 고민되긴 하는데, 어차피 또 신축이기도 하고 절대가가 싸니까,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센디, 이안센터럴 D, 그 다음에 동대구 화성 이 3개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동대구 화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할 때 그때 입주를 하면서 1년 차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매물도 없고요. 한 매매가는 한 6억 한 초반대, 6억 초반 중반, 6억 중반대 생각하시면 되고 이센디도 한 6억 중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개 단지가 뭐 7억 보시면 디얼러가 7억 정도 매매가 나오시죠? 7억 네. 뭐 6억 5천 6천 이센디도 6억 3천 8천 동대구 화성도 6억 3천 6억 4천 5백 8천 그럼 7억 6억 한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성구 비수성구에서 가격대가 괜찮은 단지들은 7억에서 6억 중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장 갔었던 네, 여기도 저희가 촬영을 했었죠. 음 롯데캐슬, 아유 더워가지고 센트럴 스카이. 네, 그때 하나부동산에서 네, 그 2호선 아니면 취급을 안 하는 사장님. 2호선 라인 따라서 네. 사라고 하셨던 하나부동 소장님이 계시는 남산 롯데캐슬 아마 남산동에서 1등이죠. 남롯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한 7억 한 중반 7억대 초반 살만한 것들은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7억 중반 거래가 꽤 많이 됐고요. 특히 이제 5구 사이즈 같은 거의 솔드아웃 거의 끝입니다. 거의 매물이 거의 없고요. 있다고 해도 막상 전화하잖아요. 매물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전세도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1등을 비등비등하고 있는 왼쪽에 청라이스 자이도 지금 한 7억 초반, 중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여기도 5구 사이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네. 지금 수성구에 신축인데 5구 타입이 있는 단지가 거의 없어요. 신축이 5구 사이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산동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타겟이기도 하죠. 5구 사이즈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대신 자이 구축이죠. 얘는 10년 차도 지금 거래가 많이 돼서 속된 말로 살만한 물건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해도 이제 저층이거나 타입이 좀 빠지거나 이런 물건들 아니면 가격대가 안 맞거나 5억 한 중반대, 5억 5천. 대신 자이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신혼부부들한테 진짜 추천을 많이 했던 단지거든요. 한 약간 4억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한 5억 5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차 아파트는 한 5억 5천 정도. 그러면은 비수성구에서 1등 단지들은 한 7억 이상, 7억에서 7억 이상. 뭐 동대구도 디얼러가 7억이었으니까 그 밑에가 6억 5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10년 차, 11년 차 기축들은 뭐 살만한 단지들은 한 5억 5천, 5억 중반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신혼부부들이 지금 저도 블로그에 댓글 많이 다시는 분들이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즈가 한 5억에서 한 5억 선? 6억대? 6억 미만으로. 예. 그러면 이제 생초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애 최초 분들 대출분들 보시면 보통 한 3억에서 4억 정도 대출 받으시면 잘 받으면 금리가 한 2.4%, 5% 정도 되거든요. 4억 받으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원리금 상환 제외하고 나면 뭐 괜찮죠. 그러면 둘이서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 5억에서 6억, 한 3억대 대출 정도 받으면 크게 부담 없이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되는 데가 태평로 신혼부부들 그리고 이제 아까 남산동에 남산롯데캐슬 청라이스 자이의 그 5구 사이즈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입장이라 보시면 되고 아니면 대신 센트럴 자이나 신월성 쪽에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5억대들 그런 단지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했던 명덕 이편한 제가 블로그에도 썼는데 네. 블로그의 제목이 그대가 트리거인가 였거든요. 지금 대구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수성구나 남산동 정도의 입지는 안 되겠지만 대구의 더블 역세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명덕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에 네. 입지가 봐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는데 외지인 입장에서는 아, 그래요? 왜 대구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입지? 모든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신다. 왜 그렇죠? 일단 입지가 W세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일단 입지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대형 이제 세대수가 많다. 그것만 해도 뭐. 제가 여담인데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후랭이님도 운동을 하시지만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던데요? 저는 원래 이게 전공이었으니까 개쩔던데요? 어깨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신 건지 삼각근을. 그렇게는 그랬었는데 하여튼 뭐 운동 갔다가 여담인데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네.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쳐다보시나 했죠. 유튜브 나왔다인겨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어르신이. 네, 어르신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W 사는 게 많은겨. 범어 W. 두 번째가 저기 명동 로타리에 뭐 하나 짓고 있는데 뭐 그거 짓고 얼마 하는겨? 이렇게 얼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는 일반인들도 그만큼 관심이 정말 많다는 거거든요. 저도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실거주로 이 가격, 괜찮은 가격대라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게 후분양이기 때문에 지금 피셜은 한 7억 선 정도, 7억 이상대 분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좀 고민이 되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는 앞자리가 6이라고, 앞자리가 6이야, 분양가가. 그럼 무조건 숨도 쉬지 말고 뛰어가 했던 단지가 명덕 이편안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만약 7억대 이상을 분양을 하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예를 들어 7억대 분양을 했어요. 근데 완판이 됐다고 할게요. 얘가 7억을 하게 되면 줄줄이 남산 롯데캐슬이나 청라이스 자이가 영향을 받겠죠. 수성구도 마찬가지고. 입지가 더 좋은 지역들이 이해하시죠? 근데 다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도 만약에 실거주라면 여기 나쁘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구에서 재개발 구역 중에, 그러니까 입주권 중에 유일하게 피가 오른 지역입니다. 얘가 전국 피가 4억 초반이었거든요. 4억대였거든요. 그러다 얘가 작년 초에 저작년 연말이죠. 피 1억 8천까지 매물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제가 최근에 2억 5천, 6천, 그러니까 피가 5천, 6천, 7천 정도 올랐다는 소리죠. 작년 대비해서. 물론 전고점 대비해서는 뭐 한 1억 5천 정도, 2억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피가 2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입주권, 물건도 많이 없어요. 근데 2억 5천이라도, 피가 2억 5천이라도 대구의 재개발 구역에 무슨 피가 2억 5천이야 할 수 있지만 2억 5천이라도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평당 1,050인가? 그래요. 그럼 3억 한 6천, 5천 된단 말이에요. 3억 5천에 피 2억 5천 하면 한 6억 정도 잖아요. 매매가가. 근데 이제 조합원 분양가 7억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 입지에 내가 6억 주고 입주를 한다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그렇게 일단 사업성이 좋아서 그래요.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를 일단 100% 확실한 건 아닌데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지 않는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3억 5천이면 피가 2억 5천부터도 6억인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만약에 재개발 구역을 하나로 대구에서 한 3개만 딱 사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지 않을까. 탑3 안에 들어가네요. 네, 가격대가 나쁘지 않으니까. 네, 뭐, 제 나름대로 그냥 피셜입니다. 뭐 제일 좋은 거 사야죠, 사실은. 근데 그 돈이면 또 서울 가야 되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남롯이나 뭐 청라이스 자이는 한 7억대 중반 보시면 되고, 기축인 대신 자이 같은 경우도 뭐 5억 중반.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남산자이 하늘채 같은 경우도 지금 6억 중반. 남산자이 하늘채 같은 경우도 5구가 거의 지금 5구 사이즈 있죠. 24평. 네. 이 거의 뭐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실거주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완전 일반인 분들 있죠. 우리끼리 이야기로 민간인 분들은 잘 못 느껴요 이거를. 왜냐하면 자기 집이 아직 안 오르고 있으니까 못 느끼는데 저희는 확실히 빠르잖아요. 몸으로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사이트를 뭐 거래량을 찾아보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도 많이 가니까 확실히 몸으로 느끼는 게 좀 다르긴 하죠. 그다음에 이제 태평로. 태평로. 가보셨잖아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 임장할 때 한참 막 짓고 있었던 그런 단지들이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하고 있고. 1등 단지인 힐스테이트 도원 힐스가 지금 이제 입주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RR 같은 경우는 주복의 특징이에요. 향에 따라서 갭이 많이 나거든요. 가격대가. RR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피가 1억? 한 7억 정도. 7천에서 1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 뒷동이나 이제 향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속된 말로 뭐 저층에 향이 아예 뭐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 그런 타입들은 피가 마피 한 3, 4천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이 동네도 1등은 지금 7억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촬영했었던 달포일 있죠. 달성파크 브리저 힐스테이트 기억나시나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5억 초반 했던 단지들이 지금 한 6억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 올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지금 정리가 되고 나니까 확실히 뭐 5천 정도 올랐다. 5억 중반에서 6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축인 이제 대구역 센트럴 자이, 17년식인 대구역 센트럴 자이도 지금 거래가 많이 돼가지고 가격대가 4억 후반대란 말이에요. 말씀드릴 때 신혼부부들이 딱 사기 좋은 그런 가격대다 보니까 손을 많이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뭐 여기 삼총사 같은 경우도 가격 대비해서 좀 괜찮아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힐스테이트 대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표시는 안 했지만 힐스테이트 대구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리가 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소진이 좀 빨리 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별 표시해 놓으셨어요? 아, 여기가 뭐냐면 광역철도 있죠. 광역철도. 광역철도가 구미부터 대구역, 동대구역 이렇게 광역철도가 거치는데 그중에 신설역이 하나 생깁니다. 예정구역이 이제 예정지역이 여기 원대역. 근데 확실한 건 아니고요. 예정이다. 그러면은 예를 달성공역과 이제 약간 더블 역세권 같이 되는. 그러니까 광역철도. 일반 도시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 그러니까 광역철도가 업전에 이제 제가 후랭이 촬영했을 때 말씀드렸던 광역철도가 이제 구미, 대구에서는 원대, 대구, 동대구 거쳐서 이제 경산으로까지 가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신설역인 이제 원대역이 별표 있는 여기에 생긴다는 예정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직 예정인데 댓글이 달리는 거 보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태평로도 이미 7억 선, 1등은 7억, 밑에는 뭐 한 5억대, 6억 정도. 가격대가 지금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시죠? 네, 대구가. 네. 그러면 수성구, 뭐 비수성구는 한 7억에서 7억, 1등은 7억에서 7억 중반, 밑에는 6억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단지들. 그리고 기축들은 한 5억 선,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구에서 갭 투자로, 어느 지역이나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대구에서 갭 투자로 한 지역 하나만 픽을 해라라고 하면 아마 저는 신월성을 하지 않을까. 항상 전세가율이 높고 살만하면서 세대수는 많고 그런 지역들. 예. 어느 지역을 가도 그런 지역들이 한 군데씩 있거든요. 네. 대구는 신월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구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때 이야기했었던 월성 2편한 월배 3정, 그다음 월배아이파크 2차 이런 단지들이 지금 거래가 꽤 됐어요. 월성 2편안 같은 경우는 입지가 이 지역에서 1등입니다. 구축이지만 얘도 지금 한 6억 정도, 호가가 5억 5천에서 보시면 6억 정도, 5억 후반대에서 6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정고점이 7억 2천 이러다가 지금 보시면 6억, 지금 다시 한 6억대 정도, 4억대까지 떨어졌다가 4억 초반,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억대까지 정도 보시면 되고, 얘가 왜 1등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여기 왼쪽에 조암초등학교가 이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월성에서 1등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단지예요. 대형 평형대 위주의 단지인데 유일하게 8사가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괜찮은 단지입니다. 1등, 위치상으로는 1등이 위치상으로는. 근데 이제 아무리 연차가 있다 보니까 한 5년 차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연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람들이 신축 쪽으로 좀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월배 3정이라고 하죠. 월배 3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얘도 지금 한 6억 초반 정도. 8사 기준 5억에서 뭐 5억 중반대에서 6억 초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지가 정말 좋은 건 아닌데 신축이라서 그래요. 지금 이 동네에서 가장 신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는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수도 꽤 큰. 네, 작은 세대수는 아니죠. 1,300, 1,400 정도 되니까. 근데 이 일대가 다 단지 워낙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뭐 같이 어우러져 뭐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비아이파크 2차인데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비아이파크 2차가 제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볼게요. 네. 위치가 1, 2차 이렇게 있거든요. 보시면 세대수가 2,134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지금 2,000세대 넘는 단지가 몇 군데 없어요. 현재는 한 5개 정도, 4개 정도,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단지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월성에서 2,000세대가 넘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단지다. 이게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월비아이파크 2차를 말씀드리니까 내가 이 단지를 찍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표적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집에 가면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것처럼 신월성에서 이제 대표적인 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8사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엄청 많이 됐죠. 이렇게. 거래가 지금 많이 됐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어제도 국토부 실거래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월비아이파크 단지만 한 2달 한 반 동안 60건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신고만 돼 있고 실가가 안 뜨는 세대수가 있을 거잖아요. 거래가 있을 거잖아요.
하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부동산 소장님이 통화해보면 이 동네만 바빠요, 지금.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나 했더니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거래가 많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분위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실거주자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얘도 가격대가 근데 사실 2,000세대 넘는 단지들이 잘 없기 때문에 대구에 없죠. 거의 신축 사이즈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서 가격대가 지금 한 5억 9천 여기 보이시죠? 5억 5천, 5억 8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앞동 뒷동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은 뭐 살만한 거 살려면 한 5억 중반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를 보시면 점점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보시면 이거 매물대 위쪽에서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거래가 높다는 거예요. 거래가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매물대 밑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만약 여기 너 살 거야? 뭐 실거주로 괜찮아? 하면 네, 저도 살 것 같아. 그런 단지. 그때 이야기했던 알록달록한 이 색깔. 아, 맞아요. 네, 이 색깔들. 색깔을 칠하다 말았다는 그 그럼 파트. 여기는 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갭이 여기도 2억 5천 정도? 잘 받아야 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3억 5천은 좀 몰릴 것 같고요. 한 3억? 3억? 3억 갭 3억? 이 돈이면 2억 5천 정도 들어가니까 이 돈이면 많죠 할 거. 그러니까 대구가 제가 이제 추천을 못 드리는 게 어렵다. 절대 가격은 낮지만 투자금이 너무 들어가니까 전세가가 낮아가지고 이 돈이면 차라리 매매가가 싼 건 알겠어. 그럼요. 전체적으로. 절대가가 싼 건 알겠지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추천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무조건 사라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지를 많이 보시냐면 네. 약간 신축이지만 이제 입지가 좀 빠지는 그런 단지들 있죠. 그런 단지들을 많이 보십니다. 아까 전에 남산동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얘가 지금 7억 중반이었잖아요. 근데 맞은편에는 입지가 좀 빠지는 얘가 지금 앞자리에 보세요. 5자 보이시면 5. 신축이에요. 5. 그러네요. 전세는 뭐 3억 초반 뭐 이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줄어들겠죠. 여기서 금매 나온 거 5억 초반대에 사버리면 2억 갭의 신축을 사는 거거든요. 남산동에. 그럼 나쁘지 않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표적인 단지들보다는 신축이거나 입지가 좀 빠지는데 전세가는 만만치 않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은 사람 이제 많이 좀 지켜보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청라상안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던 거고 저런 단지들을 많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